자,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fx,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이 x-1이라고 합시다. 이거 마치 자판기 같은 거다. 함수란 건 뭐냐면 x를 넣었을 때 각각 뭐가 나온지 1대1 대응 관계를 1대1 대응 관계를 물론 1대1 대응은 아닐 수도 있어요. y값이 곧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x에다가 0, 1, 2를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y값의 대응 값이 나오죠. 화살표가 뻗어야 된다고. 0제곱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 3, 요 순서대로 나오잖아. 이걸 우리가 함수 관계라고 하지. 어떤 함수라는 f 값은 거기서 뭘 의미해? y를 의미하면서 얘가 fx죠. 왜냐면 x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니까 결과물이거든. 요게 fx이면서 y 값이기도 한데 함수 값이기도 한데 그걸 fx라고 표현한 x에 대한 함수 값을 표현한 건 거지. 그치? 얘는 자판기 같은 거야. x 하나 넣을 때마다 그게 뭐가 나온지 그 규칙을 우리가 함수라는 자판기 규칙이라고 한다고. 이게 정방향의 정함수가 되는 건 거고, 그걸 거꾸로 뒤집은 게 역함수죠. 그걸 거꾸로 뒤집은 게 y. 그러면 0, 1,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1, 3 나오는 걸 fx라고 하면 그거 역방향도 함수가 될 거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될 거고 1 집어넣었을 때는 1 될 거고 3 집어넣었을 때 2 되는 요 거꾸로 가는 요 규칙도 함수가 될 거잖아. 얘를 우리가 역함수 f-1이라고 하는 건 거지. 함수란 건 규칙, 자판기입니다.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정의가 된다고.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역함수를 연산할 수 있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미 익숙하게 잘 쓰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양변의 역함수를 취한다고 한다. 양변의 역함수를 취해주면 y는 fx에다 역함수를 취해주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넘어가지, 이쪽에 f의 마이너스 1승으로 될 거고, 얘는 정확하게 따지면 f의 f 마이너스 1승이 합성돼서 서로 소거되면 x만 남는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x, y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있었다. 둘 중에 어느 게 역함수지? 잠깐 생각. 이건 역함수 아니야. f-1승 y는 x라고 해주면 이건 역함수가 아니라 이건 연산이에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은 그냥 함수를 반대쪽으로 넘긴 건 거라서 y는 2x-1에서 y는 2x-1에서 이쪽은 어떻게 한 건 거냐면 하나 1 넘겨주면은 y-1 될 거고 그걸 2분의로 넘겨주면 이게 x가 되는 거잖아.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지. 표현 방법이 달라졌을 뿐 같은 식이죠. 여기다가 0, 1, 2 넣었을 때랑 여기다 0, 1, 2 넣었을 때랑 나오는 y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랑 그냥 같은 식이지. 동일한 식인 건 거고. 역함수라는 연산에 취한 건 거고, 내가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xy 자리를 바꾸는 게 맞는 거 맞아. 여기에서도 xy 자리를 바꾸게 되면 x는 이 y-1이 되는 건 거라서 이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이제 y 자리에 있었던 x에다가 마이너스 1, 3을 마이너스 1, 3을 집어넣으면 y라는 함수값이 0, 1,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정방향이 0, 1, 2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었으면 이번엔 거꾸로 마이너스 1, 3 넣었더니 반대 x좌표가 나왔잖아. 이런 걸 역함수라고 한다고. 반대되는 이제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얘가 역함수입니다. 잠깐 점검하고 간 거고요. 이거를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대수적인 의미고 그래프로도 생각해 볼게요. 참고로 그래프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역함수에 대한 개념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함수는 자판기라고 했었잖아. 내가 0, 1, 2를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값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에 대해서 되게 많은 x 값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y 값이 뭐 나오는지 x를 넣어서 y 값이 나오는 x, y를 그림상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을 한 번에 표현한 게 그래프라는 개념이죠.
시그마 점이라고, 점을 되게 많이 합쳐서 이제 선이 된 개념이라고. x 넣어서 y가 나오는 게 함수라고 하면 그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거꾸로 x, y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라며.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가정해주면 g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얘 넣어서 얘 나오는 거였었으니까 gx는 얘 넣어서 얘가 나와야 되겠네. 얘 넣어서 얘가 나와야 되겠네. 즉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얘 넣었을 때 얘 나오고, 얘 넣었을 때 얘 나오고, 얘 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지 그게 g함수라고. g함수는 얘 넣어서 얘가 나오는 x, y 함수가 되는구나. 그래야지 서로 각각 대응되는 역함수 관계가 되죠. 축 방향이 다른 겁니다. 축 방향. 그래서 축 교환이라고 해요. 이 방식의 역함수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걸. 축을 바꿔, x축과 y축을 바꿔주는 거지. f 입장,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데, f 입장에서 얘가 x, y잖아. 이 표현법은 f 입장에서 그런 건 거고, g 입장에선 얘 넣어가지고 각각 높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g 입장에선 x축이고 요 축이 y축이 돼요. 축이 교환돼요. 축이. 그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잖아. 사실 같은 형태가 되거든. 요거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건 거거든. 왜냐면 지금 방금 이렇게 표현함수가 내가 이거 집어넣어서 얘가 나온 게 g 함수란 게 얘 집어넣어서 얘 나온 거라며. 그럼 얘에 대한 이거, 얘에 대한 이거, 얘에 대한 얘에 대한 얘인데 x, y이기 때문에 얘를 잘 뒤집어 주면은 x를 여기다 표현하고 y를 이쪽에 표현한 게 x를 여기다가 y를 이쪽에다 표현하면 그게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건 나중에 좀 생각 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린 XY 축을 통일시키고 그래프를 반전시키는 방식으로도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함수 미분을 할 땐 축이 교환되는 쪽이 훨씬 편하긴 해요. 그래서 역함수 미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이해 %, 역함수 자체에 대한 이해 %부터 좀 적어봐 주십시오. 페이지 가시 미적 032 역함수 자체에 대한 이해 %. 자, 이제 역함수 미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 fx라는 함수는 x에 대해서 y들이 나오는 함수잖아. 그치? fx라는 건 x를 넣었을 때 y, x를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 것들의 집합이거든. 그치? x, y의 집합이었었다고. 근데 반면에 역함수라는 건 거꾸로 여기서 x, y 자리를 바꾼 거기 때문에 반대로 역함수 gx라는 함수는 얘를 높이를 넣었더니 x가 나와야 되지. 요 점에 x, y에 대응하는 건 x, y가 gx가 되겠죠. gx는 함수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뭘 넣을 때마다 뭐가 나오는지를 알려줘야 돼. 얘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얘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얘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얘 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g 함수는 x, y가 된다고. x, y라는 축 방향이 세로, 가로인 함수가 되는 거죠. fx, gx는 각각 서로 이런 의미를 갖겠다. 즉 만약에 어떤 특정 지점을 생각해보면 fx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베타가 나온다고 했을 때 f는 알파, 베타라는 점을 지나지만 f가 알파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면 역함수는 베타 넣어야지 알파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g 함수는 베타, 알파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각각의 s는 x가 다른 건 거고 이 두 개의 점은 동일한 점을 의미하겠다. 그림상으로는 요 점을 의미하겠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f 프라임 알파가 구하고 싶어요. 집중 바짝 잘 해주십시오. 교과적인 정의 증명과 함께 더 깊은 원리도 같이 있어. 나중에 묶여야 돼. 얘가 이래서 이거구나, 얘가 이래서 이거구나. 같이 서로 정상에서 만날 겁니다. 천천히. f 프라임 알파 하고 싶어. 이거는 도함수 기울기잖아. 그치? f 프라임이라는 건 얘에서의 기울기고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고, 알파에서는 알파는 여기 이 점을 의미하죠. 알파 집어넣었으니까 이 점을 의미하는 건데, F'이란 건 dx분의 dy를 의미하는 거라서 x 변화율분의 y 변화율의 리미트 0을 의미하거든. 순간 변화율이 미분의 정이잖아. dx분의 dy. 수투 때 처음 배울 때 사실 봤다가 수투 때는 안 쓰는 내용 중에 하나죠. 얘가 정이 그 자체야. 돋보기입니다. 극한 0이 붙었기 때문에 돋보기 되게 작은 그림이고, dx는 x 조금 변했을 때 알파라는 위치에서 x가 조금 변했을 때 y가 조금 변한 건 얘를 의미하지. 얘가 dx분의 dy가 된다고. f 입장에서는 dx분의 dy.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dx분의 dy를 의미하는 거다. 잘 안 보이니까 이 부분 너무 작아서, 극한 0이랑 항상 되게 작은 거거든. 그래서 얘를 확대해주면 이렇게 생겼다. 얘가 fx 그래프가 있을 때 dx분의 dy는 점점 이 모양에 가까워지겠죠.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G'도 되게 쉬운 거 아니야? G'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아, 내가 F의 알파에 해당하는 위치는 G는 베타가 해당 위치를 의미하지, G'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건데, G' 베타라는 건 얘도 마찬가지 dx분의 dy야. dx분의 dy야. g 함수는 얘가 x축이기 때문에 dx는 얘를 의미하고요. x가 조금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움직였으면 얘가 dx가 되면 dy는 높이는 이쪽 높이가 되거든. 요 높이가 dy가 된다. x가 조금 바뀌는 데 대한 y 값이 얼마만큼 바뀌는지는 얘,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G'도 dx분의 dy가 dx분의 dy라는 함수가 되는 거지. 이 부분 확대해 보면 dx분의 dy가 G 입장에서는 dx분의 dy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역함수를 미분할 수는 없어요. 역함수를 미분할 수 자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상은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린 거꾸로 정방향 함수의 도함수를 통해서 거꾸로 역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구해. 왜냐하면 이 두 개 사이 관계, F'과 G' 사이는 서로 역수 관계인 거 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서. 그치? dx분의 dy랑 dx분의 dy는 서로 역수관계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공식이 뭐냐면은 그게 정체가 이거예요. f 프라임 알파랑 g 베타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이거 역수관계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G'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F'분의 1로 대신 구해주면 되는 거죠. F'분의 1로 대신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수식으로도 봐야 되는데, 수식이랑 이게, 그니까, 직관적인 의미가 되고요. 수식도 봐야 되는데, 일단 문제 몇 개 좀 풀고, 그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 가시고기 미적의 032 페이지고요. 2% 적어봐 주십시오. 가시고기 미적의 032 2% 적어봐 주시고, 자, 같이 봅시다. 자, 어떤 fx가 2x lnx 더해져서 주어졌는데, 역함수와 그거의 도함수잖아. 별표 쳐놔주시고, 역함수의 미분이 나오면 항상 그래프 대략 그냥 좀 적어놔 주십시오. 요 그림이 해당 상별 대처입니다. 물론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요 그래프가 2의 x랑 ln x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해주는 거 그래프 합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슬슬 배우기 시작할 텐데, 근데 대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림만 살짝 그려놔 주시고, fx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fx라는 건 정방향으로 항상 x, y가 되는 건 거거든. 얘 넣어서 각각 얘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fx인 건 거고, 그 해당하는 역함수와의 관계에서 역함수 g라는 건 얘, 얘죠. 그치? 얘 넣으면
쭉 가다가 얘 넣으면 얘 나오고 얘 넣으면 얘 나오고 얘 넣으면 얘 나오고가 이제 gx 방향이 된다고. x, y, gx는 이쪽에서 x, y가 되겠다. 그치?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g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역함수 어딘지 몰라도 어딘가에 2가 있을 거잖아. 그 2를 집어넣은 위치는 여기를 의미하고요. 우린 얘의 역함수를 미분하긴 되게 귀찮은 일이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역함수의 도함수는 정방향 f'분의 1로 구하거든. 정함수의 역으로 구하거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요 위치를 먼저 찾으면 되겠다. fx는 뭘 집어넣어야지 2가 나오는지, fx는 얘를 넣어서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fx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야지 2가 안 나오냐면 잠깐 2초 생각해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나? 이런 거 찾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겁니다. x에다 1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라서 1,2였네. 해당 구하고 싶은 이벤트가 벌어지는 위치는 1,2라고 항상 대응 쌍으로 나온단 말이야. 구할 수 있게 준다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천천히 잠깐 바짝 집중해 보십시오. x, y니까 g'은 dx분의 dy예요. dx분의 g 입장에서는 얘가 x고 g 입장에서는 얘가 dy라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예분의 얘는 내가 알고 있는 f 함수의 예분의 얘의 역수 해주면 되겠지. 예분의 얘의 역수. g 입장에서는 dx분, f 입장에서는 dx분의 dy의 역수 취해주면 된다고. 즉 이 위치는 뭐야? f'1을 뒤집어 넣어주면 g'이 나오겠다. f'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f'은 미분해주면, 자, 2x 미분해주면 2의 x가 될 거고요. lx 미분해주면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x에다 1 집어넣으라고 했었으니까 2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거에 역수 취해주면 내가 원하는 g'2 해당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나오겠네. 답은 2번 이렇게. 자, 얘 퍼센트 적어봐 주십시오. 교과 풀이도 할 거예요. 가시고기 미적의 032. 근데 얘가 더 우선이야. 왜냐면 요 파트 보통 29번 정도에 나와요. 29번. 그렇게 되면 수식으로는 못 푸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32페이지 쭉 보면서 갑시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요거 보고 있지 마시고, 아까 푸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갈게요. 7분 정도만 쉬었다 갑시다. 7분에서 14분까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역함수를 가질 때 그 역함수를 gx라고 했었으니까 항상 요 두 개가 쌍이다 좀 표시를 해놔 주시고요. 요 두 개가 f와 g 사이가 서로 쌍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얘는 또 완전히 다른 함수죠. 같지 않은 f를 이용하긴 했지만 f에 대한 합성함수 형태잖아. 그리고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지금 4개의 함수가 주어진 거죠. fx와 그 친구 쌍 gx가 있다고 했었으면 f 합성 함수와 그거의 역함수 이렇게 2개 쌍이고 이렇게 2개 쌍인 건 거지. 그러니까 전체 상황 파악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h 함수의 도함수니까 얘의 역함수가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요 함수 뭔지 모르는 f 함수는 아니죠. 요 함수가 뭔지 몰라도 x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 그 규칙을 의미했다고 하면 그걸 거꾸로 뒤집은 게 h 함수잖아. x, y 자리 바꾼 h 함수라는 건 자리 바꿔서 x 이꼴 f에 자리 바꿔주면 2의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선생님 함수인가요? 라고 생각하면 이게 h 함수라고. h 함수는 어떤 거야? x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나오는 값들을 이 규칙을 x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h라고 하는 거죠. h 또는 hx라고 해도 괜찮겠지. 왜냐면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의 집합이니까.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건 거고요. 그치? 근데 그거에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f 안에 2의 h가 들어있잖아. f 안에 2의 h, 이거 같은 표기예요. y 값이나 h 값은 같은 건 겁니다. 나오는 결과물이 h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 있기 때문에 H 프라임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생으로 미분해도 손미분에서 H 프라임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걸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되게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미분 모양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한다. 우리가 수식이란 건 항상 언제나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에 3분의라고 해주면 이걸 y라고 했을 때 수식이란 건 표현법이 되게 다양해. 별표 쳐놔주십시오. 수식이란 건 내가 이 상태로만 표현할 수 있나? 등식이라는 건, 방정식이라는 건 아니지. 3 넘길 수도 첫 번째 3 넘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면 1도 넘길 수도 있겠죠. 두 번째 1도 넘길 수도 있겠죠. 양면에 다시 한번 2로 또 나눠줄 수도 있을 거거든. 세 번째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모양 폼이 바뀐다고. 그치? 근데 그때마다 미적분에서는 수투에서는 사실 상관없었는데 미적분에서는 내가 시계 모양이 어느 상태일 때 1번 상태일 때 미분을 하는 거랑 2번 상태일 때 미분을 하는 거랑 3번 상태일 때 미분하는 거랑 미분의 난이도가 엄청 달라진다.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건 대학 과정에서 그런 건 거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1, 2, 3번 중에서 하나만 정답이 나오도록 출제자가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미분을 하기 전엔 미분하는 타이밍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적어 놓을 겁니다. 내가 1번씩 있으면 변형 넘기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현형의 방정식이 있거든. 어느 위치에서 미분하냐에 따라서 풀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야. 굳이 합성함수인 상태에서 미분하지 말고 게다가 G로 표현하려면 F의 역함수로 표현하려면 F는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죠. 그치? 양변의 역함수를 취하면은 이쪽은 G가 될 거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GX가 되겠지. 얘는 정확하게 따지면 F의 G가 합성돼서 날아갑니다. 넘겼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이게 y-1 형태가 되고요. 이게 h였거든. 요 친구가 h였으니까 여기서 미분해도 되는데 아직도 합성함수잖아. 여기서 미분해도 괜찮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 하나 더 넘어가서 플러스 1로 넘기고요. 한 번 더 적을 필요 없이 앞쪽으로 넘기면 되는 건 거지. 그러면 2의 h가 됐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H 프라임인 건 거라서 얘만 남기고 다 날려도 괜찮거든. 그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 여기서 미분의 답 나와요. 이제는 계속 내가 넘기면서 미분하기 좋은 타이밍을 찾는 중인 겁니다. 참고로 이거 매년 나오는 가장 정석적인 킬러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자체는 기본인데 방금 요 원리, 미분 타이밍 원리. 솔직히 나중에 F는 G가 나온단 말이야. 얘를 옮기고 서로 양쪽을 분배하다 가장 이쁜 타임에 미분을 해줘야 된다고. 요게 미적분의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는 모양 H 프라임이니까 양변에 ln까지 씌워주면 요것도 날릴 수 있겠네. 양변에 ln을 씌워주면 ln에 요거 순서 바꿉시다. 이제 g 플러스 1이 될 거고 양변 ln 취했으면 ln과 e의 몇 승은 서로 날라가서 얘가 이제 h만 남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미분해주면 h 프라임 바로 나오겠구나. 미분해주면 ln 미분 편하죠. 미분해주면 g 플러스 1분의 g 프라임이 될 거고요. 동그라미 분의 동그라미 프라임 이꼴 h 프라임 이렇게 되겠다. h 프라임을 g분의 g 프라임으로 표현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겠구나. 답은 5번 이렇게. 그래서 항상 미분하기 전에 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 돌아올 수는 없고 복원은 안 되거든. 비가역성이에요. 한번 미분하면 끝이야 보통. 그래서 내가 어느 식에서 미분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해봐 주세요. 옮기면서 어느 게 제일 편한지 출제자가 의도한 미분 타이밍은 뭔지를 계속 인지를 해 주십시오. 가시고이 미적의 033입니다. 이 문제는 해당 파트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자세히 볼 거고요. 나온 김에 잠깐 설명한 거야. 요거 보기 전에
자, 아까 역함수 미분에서 그림, 돋보기, 이제 직관적인 의미의 역함수 미분의 원리를 봤었는데, 자,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수식 증명을 통해서도 접근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요 수식을 이용해요. 우리가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원리, 근원식은 이거거든. 원래 정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맞아? 원래 x가 있는데 fx가 있어. 거기다 역함수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되지. 요 식은 항상 만족시키는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의 공식이 있는데 얘를 통해서 보통 유도를 합니다. 이제 그걸 뭐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금방 외워지는 기본식이에요. 근데 그거 증명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f에다 g를 씌워도 x고요. 반대쪽도 가능한 거 맞죠? f에다 g를 씌워도 자기 자신이고요. x고요. g에다가 f를 씌워도 x가 되잖아. 이건 항상 만족시키는 진리, 절대부등식 같은 건 거거든. 얘를 양변에 미분을 해볼 거예요.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은 합성함수 미분이 된다? 항등식 미분하면 항등식 되는 거 맞아? 그치? 교과서 공식 증명, 역함수 공식 증명하는 겁니다. 아직 공식 배우지도 않았어. 증명하는 겁니다. 항등식 미분하면 항등식 돼요. 요 수투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항등식은 미분하면 항등식 되고요. 적분하면 항등식 안 돼. 적분하고 C까지 있어야 항등식 됩니다. 요건 수투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고 여기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항등식 미분하면 항등식 돼요. 양변 미분에서 합성함수 미분 건미분 먼저 해주면 G'의 f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속미분에서 f'x가 되고 이 친구는 1 되겠지. 이게 교과서에 있는 공식. 뭐냐면은 역함수의 도함수인 거 맞아? f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예분의 1이 돼요. 보통 반대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f 프라임 x분의 1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 프라임 f g 프라임 역함수에 합성되어 있는 요 모양을 요걸로 바꿔준다로 꼴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돼. 그치? 나중에 보통 요걸 배우게 되는데 얘를 먼저 배우고 얘를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게 더 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양변 미분해주면 f 똑같은 식 두 번이에요. 같은 방향 두 번입니다. 잠깐만. 얘도 마찬가지다. 양변 미분해주면 껍데기 먼저 f'에 g의 x에다가 속미분이 g'x가 붙고 그 값이 1이잖아. 그 값이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구하는 공식인 거야? 요거 이번엔 f'g도 g'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넘겨주면 G'분의 1이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 서로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도함수 미분값은 모양을 기억해서 반대쪽으로 바꿔주는 공식입니다. 이걸 공식을 보통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얘도 당연한 게 잘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위에 거식을 그림으로 생각해 봐주면은 G'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위에 걸로 생각해 볼게요. G'이란 건 G함수는 얘를 넣어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G' 중에서 F를 넣으면 fx라는 건 x가 여기 있었으면 fx는 이거지. fx는 이거라고. 얘가 f x가 된다고. 요 높이가 그걸 넣었을 때니까 요 위치에서의 g 즉 얘분의 얘 되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요 식을 그림상에다 표현해주면 g'에 f를 집어넣은 요거분의 요거가 g'이라고. dx분의 dy. g 입장에서는 얘가 dx고 얘가 dy가 되겠죠? 그럼 뭐랑 반대 역수야? 뭘로 구할 수 있어? f'분의 1. 그치? f'x는 얘분의 얘잖아. 그거랑 서로 역수관계라고. 당연한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f'g라는 건 f의 기울기니까 얘분의 얘야. 그치? 얘분의 얘인데 어느 위치에서 얘분의 얘냐면은 gx
gx라는 건 x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g 입장에서 이쪽이 x니까 gx라는 건 x가 이쪽이니까 어떤 x 값에서의 함수값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지. x가 여기였을 때 요 친구가 gx가 된다고. 즉 f'(gx라는 거는 f라는 함수에 gx라는 값을 넣었을 때의 기울기니까 얘분의 얘가 되는 거고, 요 친구가 그건 뭐랑 똑같아? g'의 역수랑 같다고. g'은 또 거기선 이렇게 될 테니까 얘분의 얘가 되는 거라서 g'x는 x를 넣었을 때 g' 얘분의 얘. 그래서 서로 역수관계가 맞네. 두 가지 공식을, 이게 증명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공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퍼센트 적어봐 주시고, 이게 퍼센트 적어봐 주시고요. 율로 갈게요. 29페이지. 자, 요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이렇게 좀 표시해놔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조건이 있었지라는 것만 인지를 해놓고 있으면 돼요.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라고 돼 있는데, 근데 요건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양이 주면 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별표 쳐놔주시고, g 서로 역함수가 서로 합성된 도함수 g'의 f의 x 곱하기 f'x를 곱한 게 1이거든. 역함수끼리 합성된 거의 건미분은 안쪽에 있는 거 도함수의 서로 역수관계에서 얘를 바꿀 수 있어. 뭘로? f'의 역수로. 요건 알고 있으면 그냥 요 모양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경우 없어요. 공식 그냥 집어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f'분의 1로 바꿔줄 겁니다. f'분의 1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적분 복원이라고 하거든. f분의 f' 나오면 이거는 양변에 적분이 없어도 항상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f분의 f'이 우리가 아는 거잖아. 익숙한 거잖아. 적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걸 미분해야지 얘가 되지를 통해서 복원을 해낸다고. 이런 모양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적분 복원의 모양이에요. 그치? 우리는 아는 게 f분의 f'이어가지고 f분의 f'이어서 원래는 시험장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요거 뒤집는 표시입니다. 위아래 뒤집었던 표시입니다. 그럼 얘도 뒤집히겠지. 이 상태에서 양변 적분해주면 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양변 위아래 뒤집은 거예요. 그럼 얘도 위아래 뒤집으면 얘만 날리면 되겠죠. 위에만 날리면 되겠죠.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양변 적분해주면은 f분의 f'의 적분이니까 ln f가 되고요. 그치? 양변 적분할 겁니다. 자, 항상 항등식 있잖아요. 별표 쳐놔주시고, 요거 나중에 원리 되게 좀 봐줄 만한 내용이거든. 항등식 있으면 미분도 해도 항등식이고 적분해도 항등식인데 플러스 C 적분상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개념이야 이거. 근데 일단 수투해서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항상 만족시킨 식이었으니까 얘 뒤집어서 적분해주면 요거의 적분이잖아. 뒤집은 거의 적분이니까 3분의 x의 3승 플러스 x 되고, 항상 플러스 c 적분상수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 적분하면 적분상수. 그리고 난 다음에 적분상수 C 지워주는 건 항상 잔여식이 하나 있는지 봐야 되죠. 0,1 집어넣어주면 0,1 집어넣어주면 0 집어넣어주면 0,1이라고 했었으니까 ln이 되겠다. 얘는 0 될 거고요. 그치? 0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고 C가 되는 거니까 C도 없구나. 얘가 lnf네. 천천히. ln 2의 몇 승이 f가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는 f 값은 어떻게 줘도 괜찮아. ln은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괜찮아. 전혀 상관없죠. 근데 ln 넘기는 것도 연습해 봅시다. ln 넘겨주면 2의 몇 승이 되겠구나. 즉 여기다가 3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3 집어넣어주면 3분의 20승이니까 9 플러스 3에서 이꼴 12, 2의 12승 되겠네. 답은 4번 이렇게.
답은 4번. 자, 2의 퍼센트 적어봐 주십시오. 계산 이렇게 좀 계속 좀 지저분해 보여도 계속 압축 돼야 돼. 지금 방금 또 이건 계산 아니잖아. 그렇지. 한 줄 적은 거잖아. 누구는 10줄 적을 때 한 줄 적어서 계속 줄여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백기야행 미적의 029.